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 어찌 보면은 상당히 낙폭을 좀 키우면서 좀 침체된 분위기에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사실 미 증시가 간밤에 세계 은행의 이 경제 성장률 둔화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략 후강 그리고 종가 고가의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좀 약했고 너무나도 답답한 또 주도주 부재의 그런 장세가 오늘 펼쳐져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좀 최근 3개월 내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다시 부각이 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제7차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의 투심을 잠시 짓눌러 놓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변동성이 조금 계속 생기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상 뭐 판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통상 만기일 전에 미리 변동성이 큰 날은 오히려 만기일에 상승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의 CPI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이 지금 시장을 짓눌렀다면 이런 부분이 며칠 안으로 또 해소가 되고 다시 올라오는 장세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무수하게 쏟아지면서 밀어버렸죠. 이럴 때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 오늘같이 또 전략 후강 장세 속에서 주도주 부재 되는 상태에서 시장을 맞닥뜨렸을 때 또한 최대한 관망 기조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에 더더욱이 거래대금 없던 종목이 툭툭 이슈를 동반해서 튀어 올라왔을 때 그런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시도할 때 많은 피해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재료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그나마 이 시장에서 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뭐 회원님들과 함께 오전에 이제 시가에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창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보고 그 외에는 거의 시장에서 관망 기조로만 오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녹록지 않았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6월 9일 자, 앨런의 인플레이션 경고, 세계은행 성장률 하향 조정, 유독 아시아 증시에서 힘못 쓰는 국내 시장. 이번 주는 보수적인 대응성 만기와 CPI 불확실성이 완화가 일부 돼야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듯하다. 자, 오늘 보면 원달러 환율 다시 소폭 내려왔죠.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가 다시 진행이 되며 이런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중 한때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여타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연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죠. 뭐 상해 봉쇄에 대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일단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데 유독 휴일 이후에 국내 증시만 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점이 좀 못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1조 1000억 가까이 매도했던 선물 부분에서 5천억 정도 다시 들어왔는데 내일 만기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 한 방향으로 저는 뭐 매수가 시작되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가 나오면 한 방향으로 매도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오전장에 좀 체크가 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시황 보면요. 전일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미 증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악재성 요인을 일단 잘 해소해 주며 전략 후강으로 마감이 됐죠. 특히나 이제 타켓의 악재도 계속 부각이 됐는데 캐파락 이후에 또 다 돌려 세우면서 긍정적이게
대부분 잘 마감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은 미 증시 마감 속에 국내 증시 당연히 갭 출발을 했는데 유독 아시아권에서 국내 증시만 아주 답답하고 지루한 마감이 좀 되었죠. 장중 중국의 상무부 관료가 내일 발표될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좀 했는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상해 봉쇄에 따른 이런 부분에 약간의 둔화는 충분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악재성 요인으로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오늘 시장 보면 아주 소수의 몇몇 종목을 제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가 대비 약세 마감이다 보니 전일은 시장 침체의 흐름이라면 금일은 대응하기 더 힘든 답답한 시장이 연출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세에는 여러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매매를 중단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좋은 종목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대응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쉴 때는 좀 쉬고 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드라이브도 걸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주도 섹터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아주 소수의 수급주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늘 대형 이슈가 터진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국한된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 뭐 나머지는 세력주 움직임만 있었는데 그 세력주 테마주 안에서도 대장주만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만 움직이냐? 지금 시장 매일 조금씩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의 감소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하방을 받쳐줄 개인들의 매수세가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수급 속에서 임팩트 있게 가는 종목군들로만 돈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더 멀리 올라가고 그 종목만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후발주가 상대적으로 다 같이 못 가는 현상이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가급적으로 내가 대장주를 매매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예 이 후발주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모두가 저 또한 매번 대장주를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대장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매일같이 종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장주 어찌됐던 시장의 대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과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주변 아시아 증시의 상승 속에 유독 국내 증시만 약세는 어쩔 수 없는 북한발 리스크 재부각과 더불어 내일 있을 만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지수를 짓누르고 있다고 본다면요. 내일 이후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 달에 둔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7월 달에는 둔화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면 다시금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테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가 한 세 종목 나왔는데 노터스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오늘까지 5연상인가요? 오늘까지 5연상이 나왔고 내일 하루 시세를 더 뿜으면 정지가 들어가니까 내일까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정지까지 가면서 아예 공격적으로 지금 날려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 외로 어제 사실 세린 BNC라는 종목이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추출한다라는 이슈에 대해 움직였는데 저는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도 저는 절대 매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짜 종목이기 때문에 한창이라는 종목이 사실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출했던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이 진짜였고 오늘 한창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상승 흐름과 주가의 패턴을 그리면서 굉장히 좋게 잘 올랐던 주도주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창을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요.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 오전에 들어가서 여기는 또 짧게 좀 먹고 이거는 물량을 일부 가지고 또 상따를 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창은 이때도 매매를 해서 이렇게 끌고 왔었죠. 이렇게 끌고 와서 이때도 상전에 들어가서 좀 팔고
추가 매수해서 다다다다 팔고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한 이후에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의 패턴이라든지 차트의 움직임들, 파동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양호하게 좀 나와줬던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뭐 한창 말고는 깔끔하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토스는 완전 별개의 종목으로 봐야 되니까. 자, 종목 보기 전에 일단 이 지수 잠시 보면은, 일단 지수는 어찌됐든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폭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박스피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밀려왔는데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21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려준다면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의 주가의 위치는 아니겠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삼성전기에 오늘 대박 기사가 하나 나왔죠. 오전에 이슈가 이미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테슬라 싹쓸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오전 이슈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오후에 한경에서 테슬라 카메라 모듈 4조 5조 원대 수주 대박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진행하며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좀 해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 삼성전기는 좀 눌리면서 좀 무겁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기의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시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런 흐름이 연속되는지 한번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죠.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기를 좀 보면요, 시간에 1%대 정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기는 어제 급락 이후에 일단 오늘 이러한 이 음봉을 완벽히 잡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이후에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계약 내용이 시장에 공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될 때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삼성전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와 함께 옵트론텍, 과거 테슬라에 TOF 모듈을 납품하는 이력이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그런 부분이 오늘 재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오늘 장중에 제일 강하게 좀 올라와서 저는 상한가에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 막판에 힘이 좀 없어서 매매는 뒤늦게 좀 보고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서 올라갈 때 저는 매도를 좀 하고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내일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 악성 매물대 지지와 저항 구간들을 체크하며 좀 대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캠시스가 시간에 상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슈를 타고 올라오는 흐름이라 내일 삼성전기의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종목분들도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시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시가부터 따라잡게 되면 잘못하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항상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나무가라는 종목도 있고 액트로라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가는지, 카메라 섹터를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이끄는지 정도 체크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섹터를 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고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제7차 핵 개발 기사를 내가 안 올려놨구나. 제7차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지수를 좀 눌렀죠.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한창이나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한일 단조. 사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수가 오늘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좀 밀렸죠. 오전에는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오전에 올라갈 때 공략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좀 못했었는데 좀 이 구간에서 좀 아쉬웠죠. 오후에 이런 자리 체크해놨던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 해지 종목으로 볼 때는 한일 단조와 퍼스텍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매매했고 오늘은 돌파로만 돌파로만 진입을 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돌파라는 거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명확한 내가 매도했던 자리를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리면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만 있으면은 돌파는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일단 이런 자리가 박스권이라는 부분이죠. 이 박스권을 일단은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5일선 언저리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퍼스텍 어제 강했던 종목이죠. 퍼스텍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이 자리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현재 퍼스텍과 한일 단조가 세력주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 강했던 한국항공 우주 지속해서 우상향인데 지금은 이격이 과다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어렵고요. 현대로템이 7조 계약 이슈가 있죠. 7조 계약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게 음봉 매집으로 작용을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 갈지 내일을 체크가 일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내일장에 적어도 이런 음봉을 오전에 좀 올렸다가 밀었다가 재돌파를 시도하면 이거를 또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 종목을 잘 지켜봐야 된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갭을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밀린다면 이런 갭 하단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바로 올라간다면 각각의 포지션이라든지 밀고 내려온 구간들 지지저항을 돌파할 때 눌림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과 정유 쪽에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이 종목을 물렸었었는데 이때 매수 의견을 좀 한번 드렸었고 과거에 좀 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오늘 던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의견을 드렸고요. 최근에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좀 밀리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량주 안에서는 보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움직이지 나머지 대형주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 보더라도 롯데쇼핑이나 OCI나 하나솔루션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은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의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OCI 먼저 OCI도 5일선을 이탈하고 뭐 11선과 5일선 사이 언저리가 되면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밀릴 때 좋은 기회가 분명히 한번 올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이 들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제 생각에는 옆으로 이렇게 길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종목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흐름으로. 자,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오늘 MPC와 MPC 우가
잠시 움직였었습니다. 일단은 MPC를 봉인할 건데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죠. 깨지면 손절이고 깨지면 손절이고 잘 버티는 흐름 속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7월 달에 성일 하이텍이라는 이 폐배터리 국내 가장 캐파가 큰 종목이 시장의 상장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점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장이 강한 종목 위주로 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베셀이라는 종목도 UAM 관련해서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런 구간들을 잘 기다려야 되고, 과거 보면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그냥 절대 안 가요. 이렇게 급등을 베셀처럼 시켜놓고 올라갔다가 쭉 밀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대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베셀이라는 종목도 이 파동 이후에 더 큰 파동은 뒤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 잘 기다리면 큰 수익이 이런 종목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시장 바라보시면 도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최소한 가급적으로 강하고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일일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하라고 이 부분이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추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굉장히 많은 공부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S에너지를 상따가 됐죠. S에너지가 어제는 상따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의 상한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분할 매도고, 나머지는 눌리면서 안 사죠. 이런 종목은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정리를 일단 끝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